네, 사람도 보시면 이 얼굴 근육이 이 뼈와 그리고 피부를 이어주기 때문에 얼굴 피부로 여러 가지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표정을 지을 수가 있죠. 하지만 얼굴 신경이 손상되면 그러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전 항상 궁금했어요. 보조개가 생기는 원리가 무엇일까? 보조개. 자, 이쪽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입꼬리 당긴 근의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보조개가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입꼬리 당김 근의 모양이에요. 보세요. 입꼬리 당김금은 이 입꼬리를 이렇게 당겨주거든요. 그런데 비정상적인 경우, 즉 입꼬리 당김근이 짧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웃으면 이쪽이 파이는 거죠. 입꼬리가 같이 안 올라가고. 따라서 보조개는 웃을 때 다 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보조개가 생기는 것은 입꼬리 당김근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그래서 일부러 보조개를 성형수술로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쌍꺼풀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쌍꺼풀이라는 거. 쌍꺼풀은 그 눈꺼풀 올림근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인데, 자, 역시 이는 곳과 닿는 곳이 있는데,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닿는 곳이 짧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접히는 거예요. 짧으니까. 비교가 되시죠? 그래서 짧으니까 보조개가 들어가듯이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쌍꺼풀은 윗 눈꺼풀을 올릴 때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당신이 몽골족이라면, 네. 그리고, 음, 이 쌍꺼풀이 있다는 것은, 그죠? 쌍꺼풀이 있다는 것은 눈꺼풀 올림근의 비정상적인 길이 때문이고, 따라서 한국인이 쌍꺼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가 되는 거죠. 눈꺼풀 올림근 장애인이란 소리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쌍꺼풀이 없다면 아름다운 그 눈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네, 피부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 근육이 피부와 이렇게 닿아 있기 때문에 웃는 표정, 또 환한 표정도 지을 수 있고요. 또 우는 표정도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얼굴 근육은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요. 닿는 곳이 즉 정지점이 피부이니까 얼굴 근육이 수축하면 피부가 움직이겠네요.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얼굴 표정을 참 잘 지으면 그죠? 아름다운 얼굴의 모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얼굴 표정을 나쁘게 지으면 미운 얼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지금 제가 이제 민무늬 근육이라는 것은 민무늬 근육, 이것은 내장근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보통 골격근과 심장근은 가로무늬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내장근은 여기 보시면 음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순서대로 수축을 해요.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동운동으로 음식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이제
뭐 직장으로, 학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우리는 뛰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일어서는 것이 앉는 것보다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육의 기전을 보면 일어서는 것이 더 쉬워요. 일어섰다가 앉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냥 일어서 계시든지 앉아 계시든지 하셔야지, 일어섰다가 앉으세요 하면 굉장히 이것이 힘든 동작이에요. 앉는 동작. 자, 그 다음 그리고 예. 근육이 이제 수축한다는 거. 이제 우리가 자꾸 움직이고 그리고 또 뛰고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은 근육이 수축하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고 그리고 신장하고 신장성 수축을 하고 단축성 수축 그리고 신장성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해야지만 즉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팔을 휘저으면서 뛰어야지만 돈도 명예도 연애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복근이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남자는 이 왕자 복근, 여자는 뭐 내천자 복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six의 packs라고 부르는데, 더 발달한 사람은 8개의 packs가 나오죠. 팩, 8개 팩. 그럼 이 6packs 또는 8packs라고 부르는 이 복직근은 우리 그 근력 운동의 그 결과에 하나의 상징물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삼각근이나 대흉근이나 뭐 대둔근이나 뭐 대퇴사두나 상완 2두나 3두나 운동을 많이 하면 사이즈가 업돼요. 사이즈 업. 이것을 벌크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근육량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복직근은요, 배불뚝이가 되지 않아요. 복직근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배가 튀어나오지 않아요. 삼각근은 이렇게 커지잖아요. 대흉근도 커지고 대둔근도 커지고. 그것은 바로 복직근, 우리말로 배 고든근, 거기엔 힘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힘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건이라고 하죠. 힘줄은 운동을 한다고 사이즈 업 또는 벌크업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원래 이 복근 자체는 이렇게 사이즈 업, 볼륨이 커지지만 힘줄 때문에, 다시 말해서 힘줄이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기 때문에 마치 그 쫄깃쫄깃한 고무줄처럼, 그래서 복근 자체는 눌려서 이렇게 예, 6 또는 8의 팩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힘줄은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왕자 또는 8packs 또는 뭐 내천자의 이 근육이 여기 이쪽으로도 힘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천자의 복근의 아름다운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힘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 더 나올 수도 있고. 8packs. 배 고든 널 힘줄의 모양이고요. 복직근이죠. 복직근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쓰는 근육이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는요. 복직근 고립 운동은 아니에요. 윗몸 일으키기는 그냥 상체 운동이에요. 상체 지구력 운동이고요. 복직근 운동은 크런치 또는 리버스 크런치라는 운동. 리버스 네. 크런치라는 운동.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네. 복직근에 대한 이야기, 어,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이렇게 뼈에 이 붙는 부분, 이 부분이 쫄깃쫄깃하고 매우 강한 이 부분을 힘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근육이 넓으면 힘줄도 넓어요. 근육이 작으면 힘줄도 뭐 작겠죠. 우리가 힘줄은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힘줄을 직접 만져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바로 예, 뒤꿈치에서. 자, 이 힘줄을 여기 바로 보시면 이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건이 있어요. 힘줄. 걸음의 시작은 발꿈치를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따라서 발꿈치 힘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아킬레스 힘줄은 네, 이 쓰이거든요. 걸음을 걸을 때. 근데 만약에 아킬레스건을 칼로 툭 쳐버리면 걷지를 못해요. 따라서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체격이 좋고 아무리 용감해도 아킬레스건만 칼로 툭 쳐서 몇 가닥 끊어주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약점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예, 여기쯤 이렇게 있죠. 발꿈치 힘줄, 종아리 뒤 부위에 있는 근육의 힘줄.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뜻한다. 그리고요. 또 힘줄은 우리 손목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손목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손목 관절을 굽히는 근육의 힘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힘줄이 동맥인 줄 알아요. 동맥, 혈관. 하지만 동맥, 혈관은 깊숙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은 힘줄이다. 자, 그리고 힘줄은 근육이 있고 뼈에 닿는 이 부분이라 그랬죠. 힘줄은 떡처럼 생긴 떡심이라는 고기를 먹을 때 그 외 쫄깃쫄깃하고 되게 질긴 부분, 이것이 소의 힘줄이고 사람의 힘줄도 이렇게 되게 질겨요. 그래서 힘줄이 끊어지는 법은 거의 없어요. 힘줄은 좀 늘어나겠죠. 늘어나요. 다시 말해서 근육과 힘줄은 잘 늘어나고요. 그리고 인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을 받으면 인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육은 서로 도와야 합니다. 뼈에 붙어 있는 뼈대 근육만, 즉 골격근만 마음대로 수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뼈대 근육을, 즉 골격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의근. 그리고 내장근과 그리고 골격근과 무늬가 같은 심장근은 불수의근,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의 내장근이지만 수의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횡격막이에요. 호흡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죠. 여러분 지금 호흡 2번 해보세요. 되죠? 멈춰보세요. 3초간. 되죠? 횡격막만 수의근이에요. 자, 일단 대체로 뼈대 근육만 내 마음대로 수축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상완 이두근이라면 네, 이두근 여기 지금 위팔 뼈가 있고 여기 좌뼈와 노뼈인 아래팔 뼈가 있겠죠. 여기 주관절이 있고 그래서 닿는 점, 즉 정지점을 기시점 쪽으로 수축하면 뼈대 근육, 즉 상완 이두가 단축되면서 관절의 움직임,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근육은
어떤 근육은 관뼈를 3개나 뼈에 뼈 3개의 뼈 이렇게 붙는 근육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첫 번째 관절, 여기가 두 번째 관절. 왜?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부르니까 관절. 어떤 근육은 뼈 2개를 연결시켜요. 관절 하나. 그래서 이처럼 관절 2개를 잇는 근육을 그러니까 다관절 근육이라 그리고 이렇게 관절 하나를 잇는 근육은 이제 단관절 근육인 거죠. 이렇게 관절 하나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에 관여하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네. 이런 다관절 근육은 2개의 관절을 함께 움직이겠죠. 그러면, 네. 다관절 동작, 운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육은 이는 곳이 있고 닿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게 뼈죠. 뼈와 그리고 이 뼈를 연결하는 이 부위를 조인트라고 한다. 관절. 이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시점. 근육의 기시점. 닿는 곳을 근육의 정지점. 보통은 정지점이 기시점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리고 근육은 수축해요. 운동축에서 가까운 곳을 당기니까 많이 꺾일 수밖에 없죠. 축에서 가까운 곳으로 당긴다. 자, 그 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위팔이 있어요. 그러면 위팔 두 갈래끈, 위팔 상완, 두 갈래끈, 이두근의 동작을 보면 여기 주관절, 여기 윗팔, 아랫팔. 얘가 수축하면 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전완이 이 아랫팔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축을 해요. 이렇게 굵어진 윗팔 두 갈래끈, 그러니까 알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 근육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있는 곳이고요. 즉 정지점이고 기시점이고요. 여기가 닿는 곳 정지점이죠. 그런데 어떤 근육은 네, 이렇게 반대로 이는 곳이 닿는 곳 쪽으로 움직이는 근육도 있어요. 하지만 왼쪽의 경우가 보다 흔합니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의과대학 학생들은 시체를 해부해서 근육의 그 이는 곳과 닿는 곳을 찾고 또 외우죠. 이렇게 네. 기시와 이 정지점을 외워서 근육의 수축과 단축성 수축과 그리고 신장성 수축에 관한 해부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보다 우리 몸의 바른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뼈가 만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뼈와 뼈가 만나는 이 부위를 네, 관절이라고 한다.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관절이 플렉션을 하게 되면 근육은 이렇게 부피가 커지겠죠. 그리고 관절이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근육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신장성
단축성 수축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성 수축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네, 근육은 이제 맨 위에 피부, 표피와 진피, 그리고 피부 및 조직,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 그리고 그 밑에 근육이 있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횡으로 이제 횡 단면을 예. 지금 보시면 근육의 모양, 우리 이 밑에 또 뼈가 있겠죠. 뼈가 있고 뼈를 둘러싼 막인 근막이 있고 뼈에는 뭐 골수가 있고 우리 이제 이렇게 잘라 보았을 때 네. 근데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의 사이즈가 커지죠. 볼륨이 커지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지방의 두께가 얇아지면 바깥에서도 근육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근육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의 라인을 선명하게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직근도 보이고 뭐 대흉근의 라인, 이두근의 라인, 뭐 그리고 대퇴사두라든지 그리고 그 인대로 인해서 근육이 갈라지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명한 근육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피부 및 조직, 즉 지방의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그래서 거의 이 지방이 이게 없고 근육에 피부만 거의 있다면 정말로 선명한 근육의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양을 자랑하는 대회가 피트니스 대회예요. 피트니스 대회. 네. 그리고 피트니스 대회에서 근육의 아름다운 모양, 그리고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대회가 있고, 뭐 피규어라든지, 네. 이런 데서는 근육의 선명함을 자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디 빌딩이라 그래가지고 근육의 선명함보다는 이런 사이즈를 자랑하는 그런 대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의 이 선명도를 자랑하는 대회가 있고 근육의 이 사이즈, 볼륨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도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미스터 코리아 최준 선수인데 이렇게 말랐어요. 웨베협형 인간인 거죠. 네, 이렇게 몸을 만들었어요.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근육 1kg와 지방 1kg의 부피를 비교해 봤더니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지방 1kg으로 체중이 많이 안 나가더라도 지방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몸이 부해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요. 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뚱뚱해 보이지 않고 슬림해 보이는 거예요. 슬림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고 우리가 이것을 바디가 토닝됐다 그러죠. 우리 몸이 토닝된 것 같은 아름다운 쉐이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 양을 키우고요. 그리고
체지방 양을 줄여서 매끈하고 탄력 있는 그러한 바디라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체중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한 거죠. 사이즈. 네, 이어서 지금 사진 속에 두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이죠. 그리고 후인데 무게는 같아요. 같은 무게고 하지만 식이요법과 그리고 운동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에도 슬림한 바디라인을 갖게 된 거예요. 같은 몸무게지만 체지방이 많은 경우는 좀 더 몸이 부어 보이고요. 뚱뚱해 보이고 그리고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육량이 많으면 몸은 좀 더 토닝된 느낌 그래서 보다 좀 더 슬림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막 커지는 게 아니라 몸이 오히려 좀 슬림해지듯이 토닝되는 것을 바디 쉐이핑이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쉐이프 만드는 거죠. 또는 이제 바디 토닝. 네. 이상 우리 몸의 골격과 그리고 근육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해부학적 지식을 알아봤습니다.